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이 5일 연속 하락하고 나서 6일째 빠지지 않는 그런 패턴이 이제 3년 동안 지속되고 있었는데 과연 그게 지켜질 거냐 제가 예고를 해드렸던 건데 일단 오늘 이제 그거를 지켰죠. 첫 번째 거 지켰고 그 다음에 코스피가 61선을 하루 만에 회복할 것이냐 정확하게 회복됐어요. 2447.26이 61선인데 2447.45로 끝났잖아요. 61선 겨우 충청도 말로 갱신이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삼성전자가 60월선을 지켜낼 거냐 이것도 딱 지켜냈거든요. 거의 비슷하게 60월선 지켜서 일단 겨우겨우 기존에 어떤 지켜내던 자리는 지켰다. 근데 이거는 대롱대롱 걸린 거지 확실하게 지켜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올라갈지에 대한 숙제는 남겨놨던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장의 고민은 잭슨홀 미팅 앞두고 있는 상태라서 과연 여기서 움직일 수 있을까? 근데 임박했는데 시장이 올라갔잖아요. 이게 이제 예전에 이제 잭슨홀 미팅 일정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일정을 보면 2010년도 이후에는 7년 연속해서 당일날 하락을 했었어요. 그런데 2017년 이후에는 4번 오르고 1번 하락하고 그러니까 2017년 이후에는 좀 올라가는 경우가 더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결국에는 확률상 최근 들어서는 좀 올라갔으니까 이번에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이 투자자들에게 일부 작동이 됐고 그게 이제 좀 환율도 좀 안정되고 하니까 좀 기술적 반등이 좀 시도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9월 금리 인상 얼마나 올릴까 이거 계속 분분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오늘 아침 버전으로는 다시 살짝 이제 0.75 쪽으로 높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45대 55 비율로 0.75가 더 높게 나왔었는데 우리 증시 마감할 즈음에는 또 이게 5대5로 다시 붙었어요. 이게 5대5로 붙었다가 다시 좀 벌어졌다가 또 붙다 이게 이제 반복되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 기준 이상 6대4, 7대3 이럴 정도 비율로 벌어지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9월 이제 회의에서의 0.75%가 그만큼 올라갈 거다라고 이제 단정도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식시장에 무턱대고 빠질 정도는 아니지. 그러니까 이런 판단도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표를 보면 그동안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좀 급등해서 걱정을 했었는데 오늘 좀 천연가스 가격이 좀 빠졌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유가는 반면에 좀 올라갔죠. 이게 둘 다 빠지면 시장이 조금 더 안도를 했을 건데 이게 하나가 빠지니까 또 하나가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을 깔끔하게 덜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시장의 반등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고 그나마 다행인 건 이제 달러 인덱스가 이제 좀 꺾였죠. 올라가다가 이제 110 넘어가는 분위기가 되면 시장에 충격을 한번 받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109에서 살짝 꺾이는 움직임이 나와서 일단 환율이 좀 덜 자극되면서 시장이 좀 반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최근에 환율 강세를 보여주는 건데 이게 아래 이제 막대 그래프로 보여주는 게 투기적인 어떤 매수 강도 이게 이제 늘어났느냐인데 계속 최근에 투기적 포지션이 감소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4주 만에 투기적 포지션이 살짝 증가돼서 달러 강세 쪽으로 보는 이제 자금이 좀 유입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번 주 넘어가면서 잭슨홀 이후에 이게 다시 꺾이고 달러 인덱스가 꺾이는지 여부가 이제 시장이 60월선 전후에서 버티고 돌아가느냐 아니면 이제 새로운 저점을 확인하느냐 이게 이제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수급에서는 다행히 외국인들이 다시 반등을 하는 그러니까 어저께 관망이었다가 이제 다시 매수로 돌아서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죠. 그리고 콜 사고 풋 팔고 이런 구조가 됐고 매수는 현대로템이 1위로 올라오긴 했는데 또 매도 쪽 1위는 또 하나에어로예요. 그러니까 이제 방산주 내에서 좀 사고 팔고가 좀 엇갈렸고 관심 있어 하는 자동차, SDI 이런 것도 매수가 되고 삼성전자 그러니까 IT 자동차, 2차 전지에 대한 매수 기조는 어쨌든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흔들려도 외국인들 꾸역꾸역 이제 기존의 대형주들을 잘 담아내고 있다. 그 외에 이제 조선주들도 좀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코스닥 쪽에서는 특별하게 어떤 업종을 담았다 이렇게 보기는 애매하고, 다만 이제 바이오 들어가는 종목들이 조금 눈에 띄는 게 특징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업종 내에서 이제 골라 담는 그런 움직임이 좀 있었고, PSK 같은 종목이 좀 새롭게 포진한 것이 좀 특징적인 거예요.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긴 한데, 그 외에 이제 게임주가 좀 일부 들어가 있는 게 있고, 그 외에는 특징적으로 업종을 고르게 담았다 이런 느낌이 들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특별하게 한쪽 업종을 통째로 담기보다는 좀 골라 담는 그런 형태로 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슈를 좀 정리를 해보면 잭슨홀 미팅 임박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과연 위기가 고조될 거냐, 진정될 거냐. 지금 직전 분위기는 오히려 조금 다가갈수록 설마 파월이 어마어마한 슈퍼 매파 발언할까?
이제 이미 슈퍼 매파 발언 쪽으로 시장에서 반응을 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일단 오늘 저녁 미증시 한 번 더 봐야겠죠. 이건 이제 달러 인덱스 가지고 우리가 지수도 지수지만 그거 갖고 좀 파악을 해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액면 분할이 임박했거든요. 이게 이제 증시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싸지니까 테슬라 쪽에 매수가 집중이 된다라면 이게 올라가면서 미국 시장 또 지수를 좀 안정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오늘 이제 블룸버그에서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 골드만삭스에서 말하기를 이제 헤지펀드에서 빅테크, 그러니까 메가캡 쪽에 메가캡급의 어떤 빅테크를 샀다. 근데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산 건 이제 아마존이었고 그 아래에 있는 종목에서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걸 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왜 지금 띄워드리냐면 이번 어떤 하락 국면에서 털고 나갔다면 테슬라 액면 분할 이후에 주가는 빠지면서 이제 끝났다. 이제 이렇게 이제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올라간다라면 이때 들어왔던 헤지펀드들이 그대로 매수를 지속하면서 오히려 하락을 이용해서 매집을 했구나.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들어온 매수가 과연 빠져나갔는지 요 테슬라의 주가를 우리가 가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 매수 기조 유지하고 있고 종목군들도 아직은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매수 강도만 세지면 지금 방산주 뭐 이런 쪽으로 매수가 좀 집중돼 있잖아요. 뭐 조선, 방산, 원전, 뭐 오늘 여행 엔터주도 움직이긴 했지만,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집중됐다가 그동안에 좀 눌렸던 경기 관련주로 또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어지는 거 다행스럽다. 근데 규모가 적어서 별다른 영향 없어서 지금은 이제 주로 이런 쪽의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매수 강도가 좀 세질 거냐, 요 흐름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장중에 제가 텔레그램으로는 보내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코스닥이 5일 하락했을 때 5일 연속 하락하고 6일 연속 하락은 2019년 6월 이후에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봤더니 그 이후에 일주일 후에는 오르고 내린 게 4번 똑같았고요. 한 달 후에는 6번 오르고 2번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보면 일주일은 그냥 변동성이 이어지는데 1개월 후에는 올라갈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면 다음 주까지는 좀 변동성이 있을 것 같고 어쩌면 변동성 이후에 한 달 정도 놓고 보면 이제 이번 어떤 매도 물량으로 이제 과열이 진정되면 좀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식의 통계가 있다. 이거 뭐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고 그런 통계가 있다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페 다시 안내를 해드리면 네이버에서 고릴라 리서치라고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고요. 고릴라 리서치 검색하시면 이렇게 카페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좀 이 종목 리포트 저희가 열심히 기업 분석하는 건데 이건 추천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기업 공부하자고 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 SK가스하고 한국가스공사하고 회사가 달라요. 왜 다른지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것들 공부하자고 저희가 열심히 글을 올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와주셔서 봐주시고 또 이제 좋은 걸 좀 같이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 구독하기 그리고 이제 고릴라 리서치 많이들 또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